내 아들들에게 내가 녹음을 합니다. "내 아들들은 전부 다 큰 안경을 쓰고 다니십시오. 나는 요즘에 계속 사이클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내 아들이 안경을 안 쓰는 아들은 내가 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 아들은 꼭 큰 안경을 쓰고 다니십시오. 항상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을 듯 걱정돼서 나를 구해 주려고 뛰었던 가장 착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아들이 맥도날드 건물에서 일하다가 2025 년에 제가 늦은 밤 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안전요원과 다른 층으로 올라가서 안전요원이 올라오라고 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쪼금 위험할 뻔한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죽지 않고 어떻든 내려오긴 했었는데 그 한 20층 넘는 건물을 꼭대기층부터 내가 걱정이 돼서 늦은 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건물을 계단으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해서 나를 찾으려고, 내가 납치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뛰어다녔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들인지 못 알아봤는데, 네, 한국 맥도날드 본사에 있는 건물에서 일을 하다가 그 뒷날 내 적들 눈에 띄어서 그 뒷날 일을 하다가 살인을 당한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분의 내 아들이었는지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서 아들인지 못 알아보고 내 홈페이지를 못 알려줘서 아들이 그 뒷날 일을 하러 갔다가 살인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아들이 맥도날드 회장 유전자의 아들이어서 그 건물에 일을 한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이. 그런데 어느 분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첫 번째 박용만 회장 유전자의 내 아들이었는지,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의 손자였는지, 또는 제 아들이기는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분의 내 아들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남자분의 아들이었는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래서 그 뒷날 참빛교회 목사 부인에게 살인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괴로웠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키가 172 정도 되는 작은 키였는데 처음 본 얼굴이었고, 그런 남자분은 제가 사귄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좀 이렇게 귀여운 얼굴이었고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172 정도 되는 키였는데 분명히 저를 구해 주려고 밤 늦은 시간 위험한 건물 안을 혼자 뛰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 뛰면 안 돼요. 살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뛰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든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무조건 뛰었던 것 같아요. 늦은 밤에 나를 그냥 구경을 하려고, 얼굴 구경을 하려고, 궁금해서, 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또는 뭐든 알아보려고, 또는 내 사람을 미행해서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위험할 때 나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곳을 뛰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거나 제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내가 위험한 날 위험한 곳을 뛰었고, 그래서 구해 주려고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고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굉장히 슬펐고, 그 아들이 가장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좀 있었던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내 아들이었는지 제가 아직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아들과 닮았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있었는데 그 아들과 닮았던 아들이 현대 글로비스 건물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시위를 간 그날 낮에 내 앞에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무슨 샌드위치 도시락을 들고 그 앞에서
문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뭔가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나한테 와서 말은 하지 않고 그 앞에 자꾸 머뭇거리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 그 당시에 거기가 그 아들을 본 아들이 내 아들이었는지 아들의 형제였는지 본 날 안전 그 안에 안전요원들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무슨 다른 사람과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걸 막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그런 얼굴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날 그 건물이 현대글로비스 건물이 SM 엔터테인먼트 조직이랑 시네라 조직한테 1,000명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내가 시위 간 날. 그런데 문 앞에서 그 망설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저를 위해서 뛰었던 그 밤에 뛰었던 건물을 뛰었던 그 남자랑 굉장히 닮은 얼굴에 닮은 키였거든요. 비슷한 키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기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위 간 날 사람이 계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닮은 또 형제였는지 또 비슷한 키에 비슷한 얼굴에 어 젊은 청년이 또 살인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S타워 광화문 S타워에서 노란색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다가 제가 시위 간 날 또 제 앞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짧게 홈페이지를 말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 홈페이지 어떤 도메인 회사인데 지금 제가 쓰는 도메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그 그날 그 회사 직원 몇 명이 그 회사를 죽이는 사람들하고 짜고 같이 죽인 것 같았어요. 홈페이지를 막았거든요. 제 홈페이지를 못 보게 해서 제가 "빨리 회사를 나와라." 그런 글을 썼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도메인 주소가 막아서 정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메인 회사를 여자 통화 내역을 제가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에 접수를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녹음 파일을 아마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양엄마가 훔쳐갔나 또는 다른 적이 뭔가 파괴해서 제가 그때 녹음 파일이 없어졌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녹음 파일을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녹음을 했었거든요. 제가 녹취를 했는데 그 여자 직원이 막았고 그래서 막은 날 직원 S타워에 일한 직원 500명이 살인을 당했어요. 낮에 점심시간 이후에 전 점심시간에 가서 시위를 했고 내 홈페이지를 거기에 올렸고 거기서 인제 어 그 연기가 막 뭐죠? 질식해서 죽는 듯한 동영상이 있는 통일부 동영상. 연기로 정말 "안에 질식이 죽으니까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봤으면은 눈치가 빠르면은 나왔으면 생존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날 낮에 12시에 나와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들어갔는데 식사를 하고 들어가 있던 직원들이 다 살인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인한 어느 다른 도메인 회사 여직원을 제가 녹취한 거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과 짰다는 듯한 그런 의심되는 녹음 파일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녹음 파일을 제가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진 것 같아요, 파일이 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건물이 세븐일레븐 롯데 세븐일레븐 직원들이 그 건물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같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S타워가. 그런데 어느 제 적 조직이 짜고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 남자가 제 닮은 사람이 노란색 운동화를 신고 또 제 앞을 지나갔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날 죽은 거예요, 500명 S타워가. 제가 간 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기억들이.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 봤는데 그 3명이 다 닮은 거예요. S타워 건물에 있던 키 작은 남자와
그다음에 그 늦은 밤 저를 살려주려고 뛰었던 남자와 그다음에 그 현대글로비스에서 일했던 남자가 셋이 다 얼굴이 굉장히 비슷하고 누가 봐도 형제 같을 정도로 많이 닮았거든요. 키도 비슷한 키에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얼굴이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제가 그런 얼굴과 근데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평소에 알던 얼굴이 아닌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노랑 운동화 신고 있지? 그리고 왜 밤늦은데 뛰지? 막 그러니까 좀 저런 사람 처음 봤는데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아들인지 모르고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을 되돌려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닮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닮았는데 다 내 아들이었나? 어느 분의 내 아들이었는데 근데 다 죽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계속됐었지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근데 가장 충격적인 일로 기억이 되게 오랫동안 남고 있어요. 근데 가장 착했던 아들이 인데 어느 분의 내 아들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가장 착했거든요. 늦은 밤 저 때문에 뛰었던 아들이. 그래서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기억됐던 이제 내가 알게 된 아들이 몇 명 없습니다. 앞에 녹음했지만 뭐 미아 지구대 했던 아들 2명 정도. 근데 한 명은 또 내 적한테 속아서 최실화의 내 아들은 내 적한테 속아서 정리를 도와줬어요. 내 아들 다른 아들을 납치하거나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을 적한테 속아서 잘못 일을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최실화의 내 아들인데 소방관 아들이었는데 납치가 됐는데 소방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납치가 됐고 그 소방관은 살인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고 가짜가 됐습니다. 소방관. 좀 잘생긴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최실화의 내 아들을 섞어 낳았나 봐요. 근데 그 소방관의 아들이 내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소방관이 많이 살인을 당했어요. 소방관 나이가 살아있으면은 50대에서 60대 정도 나이거든요. 좀 잘생긴 소방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납치되거나 살인되고 가짜가 됐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 아들은 아들끼리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누군가가 뭐 나를 어떤 언제 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걸 계속 지켜만 보고 뭐 기다리고 뭐 어떤 뭐 더 능력이 좋은 더 완벽한 능력이 뭐 굉장히 부자가 나를 어떤 재벌이 나를 도와줄 때까지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만나서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게 더 큰 뭔가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저한테 돈을 안 주고 다 죽는 아들들. 나를 당장 구해 주지 않고 자꾸 미루면서 뭔가 더 크게 잘 되는 거, 더 크게 잘 되는 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막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쓰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이 잘못된 아들들. 그런 아들이 다 거의 다 죽었거든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다가.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그리고 또 어떤 아들은 과거에 제가 잠깐 썼던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뭐 제가 20대 때 썼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뭐 그때 제가 올렸던 어떤 사진 몇 장 또는 그때 글을 보고 누군가 내 적을 내 편으로 알아서 막 그 적과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잘못 알고 근데 나도 잘못 알았었어요. 20대 때는. 20대 때 내가 알았던 것이 올바른 정보가 아니었거든요. 난 계속 속았기 때문에 평생을 속아 살았습니다. 속아 살다가 대부분의 사실을 알게 된 지가 뭐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알게 된 거는 1년밖에 안 되고 계속 1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제 뭔가 사람이 가짜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뒤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고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시간이 흐를 때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분석을 저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아내고 인제 추리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또 어느 사람이 알려주고 인제 이렇게 되면서 또 많은 곳들을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안전 정보, 공격 정보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내 아들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내가 이미 나는 내 아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 낭비할 동안에 내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1년 전에 글을 판넬을 써서 들고 다녔어요. 저 폰포드지에서는. 내 아들이 3천만 원을 내게 갖고 오지 않으면 내 아들이 다 죽는다. 그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비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고 오랫동안 내가 알던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가 1,000명이 살인을 당했었고 20대에 있던 알던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내 편에 내친했던 사람, 내 적과 내가 친했던 사람 말고요. 내가 친했던 사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전화번호에 있던 사람이 다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 줬던 나와 만났었던 내 편이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적은 살인 안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내가 알던 사람이 그런데 내 편이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또는 내 아이를 낳았던 나와 연락이 되던 사람이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연락하던 사람들이 다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돈을 빼앗긴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거나 뭐 또 물론 빼앗기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억압이 심했고 양엄마가 계속 테러해서 몸이 계속 아팠는데 병원 치료를 못하고 이제 이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거를 제가 그러면서 인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원룸이라도 작은 걸 구하고 작은 생존비, 교통비 최소한의 뭐 그런 뭐 통신비 뭐 이런 그냥 식생활비 최소한의 생존 유지비가 3천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쓴 거지 그 의미가 어떤 숫자나 뭐 다른 것은 뜻이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생존비인 거예요 그것은. 근데 난 생존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루살이 인생처럼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돈이 없어서 내가 오늘 굶어 죽을지 또는 뭐 어 나는 병원도 지금 치료를 못 받은 지 14년 됐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2011 년부터 2025 년까지 제가 돈이 없어서 이빨도 열 몇 개가 빠졌는데 한 번도 지금 치료를 못 했다고요. 임플란트나 어떤 라미네이트나 그런 것들을 치료를 못 했고 이빨 다 부셔져도 치료를 못 한다고요. 돈이 없어서 14년 됐어요. 2011 년부터. 근데 제가 물론 중간에 판단이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사업이 안 되면 그걸 빨리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됐지만 제가 말했듯이 2011 년부터 나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양엄마한테 주사를 찔려서 목이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내가 앞에 녹음을 했는데 앉아 있기 힘든 통증의 주사를 맞았어요. 계속 집 안에서 매일 주사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매일 주사 테러 당해서 난 누워 있어야 됐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 같았어요. 2011 년부터예요. 그게 시작된 게 양엄마랑 둘만 살기 시작한 연도부터 셋이 살기 시작했을 셋이 같이 살았을 때 양녀 동생과 셋이 같이 살았을 땐 덜 아팠어요. 또는 거의 아프지 않았거나 어떤 좀 음식 테러로 제가 좀 아파서 휴학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음식 테러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사 테러를 양녀 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주사 테러를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2011 년부터 양엄마랑 둘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는 주사 테러를 심하게 당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목 뒤를 양엄마가 주사를 너무 많이 찌른 거예요, 저를.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서 앉아 있으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기부스를 꼭 해야 될 정도로 앉아 있을 수가 없이 통증이 심해서 누워 있어야지만 될 정도로 심했거든요, 통증이.
그래서 그런 주사가 있더라고요, 통증 주사가. 그리고 목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게 만드는 주사를 놔요, 양엄마가. 그래 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테러를 계속 집안에서 당해서 많은 테러를 당했거든요, 제가 양엄마한테. 호적 양엄마한테.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너무 아팠고 나중에 취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인제 완전히 돈이 없게 돼서 그러니까 통신비도 없고 교통비도 없고 근처에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식비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라면만 14년을 먹었다는 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100%. 쌀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14년. 그래서 몸에 기운이 없어서 활동량이 작고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쪼끔 음식의 종류가 몇 가지 쪼끔 늘었어요. 그래서 뭐 2024년보다 쪼끔 낫고 2023년보다 쪼끔 나아졌거든요. 2025년이 먹는 거는. 그렇지만 라면 지금도 라면 먹어요, 저는. 라면 먹는데 인제 라면에다가 쪼끔 다른 걸 쪼금 더 먹어요. 그런데 뭐 몇 달 전에 2025년에는 그땐 또 라면만 먹었을 때도 있어요. 달에 몇 월에 따라 쪼끔 다른데 뭐 지금은 쪼끔 낫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래도 또 지원금이 나온다든가 또 다른 지원금을 제가 한 번 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지원금 실업지원금인가 뭐 그런 걸 받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쪼끔 그때는 인제 생존할 수 있는 먹을 정도 먹는 음식은 쪼끔 먹었거든요. 가끔 식당 가서 한두 번 밥도 먹고. 그래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은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거예요, 물론. 물론 저는 불량식품이라서 먹지 않아요, 시켜도. 시켜만 놓고 안 먹거든요. 무슨 테러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디 가도. 근데 그런 데에서 물론 라면도 테러가 심했었어요. 막 먹으면 이빨이 되게 심하게 아프다거나 근데 뭐 죽진 않을 정도로 지금 라면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아프지 않은 라면은 제가 먹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러다가 제가 인제 연도 설명을 하면서 번호들이 인제 내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 알면서부터 이제 라면 테러는 쪼금 멈춘 것 같아요, 적들이. 이제 번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번호에 연결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 적도 번호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번호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서 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낳았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내 아들이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 아들이 아닌 다른 내 아들이 바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뭐 어차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선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똑바른 정보를 알려야 되고 그래야 자식이 생존을 하고 나도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 도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들의 잘못된 판단은 나도 물론 과거에 판단을 잘못해서 특허를 오랫동안 근데 그때는 아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과거에 아파서 정신이 흐릿했다는 거예요. 계속 굶겨 보세요. 계속 굶어 보세요. 라면만 딱 3 개월을 먹어 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과 라면만 먹고 3 개월을 버텨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얼마만큼 몸에 힘이 없어지나? 본인이 해 보라고요. 그렇게 나처럼 살아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일 집안에서 공개 테러 당해 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흐릿해져요.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져요, 정말로. 기운도 쭉 한 개도 없고 축 늘어져요, 사람이. 기운이 너무 없고 걷기도 힘들고 의욕도 없어지고 너무 못 먹으면은 사람이 정신도 흐릿해져요. 아주 근데 나는 14년을 라면만 먹었다고 말했잖아요. 정말 영양 부족이 너무 심해서 뇌 회전도 많이 느려지고 의욕도 확실히 없어져요. 없어지고
물론 제가 의욕도 20대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의욕이 많이 없어졌고 또 많은 괴롭힘과 테러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고통받을 빵 받아야 받 고통을 계속 당하고 살 바에야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보다는 죽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되는 건 너무 싫어서 괜히 어디 누구한테 죽으러 갔다가 더 장애인 돼서 죽지도 않고 장애인만 더 되면 더 괴로울 텐데 죽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죽자니 또 억울하기도 하고 버텨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이런 괴로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버티면서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 자식들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20대 때 내가 몰랐던 정보와 지금 알게 된 정보의 양이 완전히 정보의 양이 당연히 지금이 많고 물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내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나를 따라야지 내 적을 따를 거예요? 누구 말을 따를 거냐고요. 내가 말하는 걸 따르라고. 최소한의 나한테 3천만 원을 갖다 줘야 내 아들이 생존을 한다. 그래서 내 아들은 나한테 생존할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뭐 내 아들이 정유전자가 섞였기 때문에 또 다른 엄마가 적이야. 그래서 뭐 또 다른 아빠가 적이야. 그런데 뭐 적 편을 하고 싶은 건지 뭐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돈을 안 갖다 줘. 뭐 그러면은 정유전자가 섞였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꼭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유전자가 안 섞인 자식들 또는 이제 정유전자가 있었는데 정유전자 또는 덜 편인 어떤 다른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 부모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밖에 없어 유전자 부모가. 그런데도 나한테 돈을 안 갖다 준 자식이 있다니깐요. 그래서 나는 근데 성기가 큰 아들 그런데 성기가 큰 아들 그런 아들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을까? 왜 저렇게 자살하는 행동을 할까? 그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데. 나한테 돈을 갖다 주면은 아들이 훨씬 덜 위험해진다고요. 그런데 인제 돈의 액수가 좀 달라요.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어야지 내가 완전하게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이라도 덜 위험해지게 생존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최소한의 생존비예요 그거는. 근데 뭐 돈 500만 원 이하는 사실 생존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생존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장 쪼끔 도움이 되는 거죠 당장. 당장 이번 달 한 달 정도 뭐 도움되는 정도지 생존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 돈이 한국에서. 그래서 돈의 액수가 너무 작으면 지금 생존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신비가 지금 500만 원이 밀려 있어서 또 뭐 다른 어떤 통신 제한도 있고 뭐 국제 전화를 못 한다거나 뭐 그런 통신 제한이 있어요 지금. 알트폰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또 빚은 뭐 제가 앞에도 다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 호적 가족한테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이 되면서 또 연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연체가 일시불로 청구가 되고 그러면서 분할 납부할 통신 요금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핸드폰을 샀고 노트북을 사고 인제 그런 걸 할부로 샀는데 그게 이제 일시불로 청구가 되니까 연체가 이제 금액이 많아지고 인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가입한 게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 그래서 그게 연체가 된 건데 그전에는 연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꼭 정신병원에 감금되면 연체가 생겨요. 그래서 인제 이게 연체가 된 게 계속 잘못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인제 제가 아파서 취업을 못 했고 그런 인제 판단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인제 2025 년에는 좀 인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이 쪼끔 됐는데 제가 취업을 미룬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누군가가 찾아오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겠지. 내가 취업을 하면 취업하는 곳에 내가 아들이 취업한 걸 모르고 왔다가 살인당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내가 법무부에 취업을 했어. 근데 법무부에 취업을 했는데 법무부가 되게 위험한 조직이에요. 살인도 세고. 그런데 또 적도 많아요. 제적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 취업하기 좀 무섭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뭐
취업이 되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든 취업은 하겠지만 전 물론 삼성전자를 가장 취업을 하고 싶지만 뭐 그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취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저는 아들들이 왔다가 괜히 살인당할까 봐 또는 내 편이 왔다가 내가 취업한 곳으로 괜히 들렸다가 내 적들한테 살인당할까 봐 어디 취업도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내 편 죽을까 봐 걱정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당장 취업하면 돈이 생겨서 나는 편하지만 내 편이 죽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서 취업을 미뤘어요 저는 몇 달을. 인제 취업할 인제 건강이 쪼끔 회복이 됐는데 제가 걷는 양이 정말 너무 아파서 일 주일에 하루 몇 시간밖에 못 걸을 정도로 건강이 심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걷거든요. 그 정도 인제 건강이 좀 회복은 됐어요. 건강은 회복은 됐는데 인제 제가 공개했듯이 꼭 성형외과 의사의 수술이 필요할 만큼 많은 테러를 당했어요, 몸과 얼굴을. 그래서 얼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장애가 심하지 않을 장애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정도는 뭐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지라고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콧대 부분 빼고는 콧대는 지금도 상처나 어떤 이렇게 좀 볼록하게 울룩불룩 튀어나온 게 지금 심해서 안경 콧대 거기가 가려주긴 하는데 지금도 이것도 혼자 제 집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까지도 테러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가 테러를 당했어서 뭐 치료가 이게 빨리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몸은 치료를 지금 아들이 그때 삼천 제가 빨리 3천만 원만 나한테 성기 큰 아들이 성기 작은 아들은 거지가 돼서 가난해서 돈을 못 줄 수가 있는 안타까운 마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기가 큰 아들은 똑똑하게 판단을 해서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나한테 무조건 돈을 갖다 줬어야 돼요. 그래야 아들도 잘 되는 일인데 그리고 아들 번호가 있는 아들은 내 아들의 번호를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외국 아들도 그렇고 한국 아들도 그렇고 다는 아니고 번호가 있는 아들 가운데 뭐 하여튼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근데 아들들이 판단이 잘못돼서 돈을 자꾸 안 갖다 주고 버티다가 아들 계속 납치되고 살인당하고 내가 한국에 있는 어느 아들보다도 내가 안전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아들이 그걸 안 믿는지 나를 정신병자로 아는 건지 도대체 왜 돈을 안 갖다 주고 버티다가 죽는지 그렇다고 아들이 버티다가 죽는 아들을 내가 지켜보면 봤는데 다 나를 모르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알면서 뒤에서 뭔가 또 도와주다가 죽은 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도대체 저 아들들이 왜 저렇게 판단력이 잘못됐을까? 안타까워요. 굉장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계속. 아들들이 살아있고 성기 큰 아들이 살아있는데 난 또